10월 2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22% 하락한 2561.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3% 하락한 762.1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6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종목, 코스닥에서는 15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알파녹스, 퀀텀온, 디지피, 셀루메드, MI큐브솔루션, T사이언티픽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상장 폐지 종목인 한국테크놀로지를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총 16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한 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비철금속 섹터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14개국의 알루미늄 압출제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의 최고 376%에 달하는 덤핑 마진을 책정했으며 멕시코산에는 최고 82%, 콜롬비아산에는 최고 41%의 덤핑 마진을 책정했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은 최고 3%의 덤핑 마진이 책정되었고 한국 기업 중에서도 알맥은 덤핑 마진이 0%로 산정되어 반덤핑 관세부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국 기업의 경우 덤핑 마진이 경쟁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업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알루미늄 등의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알파녹스는 무상감자로 인해 정지됐던 거래가 월요일날 재개된 후 거래 재개 이튿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알파녹스가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나 공시가 있던 것은 아닌 걸로 파악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한편 퀀텀온도 상한가를 갈 만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납입일이 다가오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디지피가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심각한 부적격자로 평가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대선 TV 토론 이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디지피가 해리스 수혜주로 지속 부각되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수혜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2차전지, 사오피 임약, 대마초 관련주들이 꼽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해리스 수혜주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셀루메드는 9월 초에 개발을 완료한 주사제형 PV 식재인 셀루던필의 시제품 생산을 완료했다고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셀루던필 개발이 계획보다 빠르게 완료되면서 시제품 생산을 완료하고 상용화가 임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MI큐브솔루션과 KC코트레, PMT, 펜트론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T사이언티픽은 빗썸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빗썸 측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지분 관계가 부각되었기 때문인데요. 빗썸은 내년 하반기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지정하고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빗썸은 2020년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했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회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장을 중도 포기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상장 재추진 소식이 부각되면서 T사이언티픽이 빗썸 코리아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콤을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출시 10개월 만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작년 11월에 출시된 사이버 트럭에는 FSD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었지만 업데이트를 통해 FSD에 액세스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식 출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테슬라는 9월 말까지 사이버 트럭에 완전한 FSD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10월에는 FSD의 버전 13을 출시하고 내년 1분기에는 중국과 유럽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0월 10일에 공개 예정인 테슬라의 로보택시데이 기대감도 지속되면서 라이콤이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네요. 그 밖에도 자율주행 테마와 관련해서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단이 자율주행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한 발족식을 가졌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우리넷은 국내 최초로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인 QENC 보안 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넷의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아 선도적인 양자암호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협업을 통해 국가 및 공공 분야의 통신망 확대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스튜디오 미르는 스튜디오 앱 및 토웨이 애니메이션과
글로벌 애니메이션 영상 콘텐츠 공동기획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스튜디오에는 네이버 웹툰의 영상 사업을 이끌고 있으며 토에이 애니메이션은 일본 최대 애니메이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스튜디오 미르의 유재명 대표이사 지분이 8만 주 증가되었다는 전자공시도 동반되면서 스튜디오 미르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더 테크놀로지는 최근 별다른 호재 없이 급등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이에 대해 시장본부는 조회 공시를 요구했으며 더 테크놀로지는 월요일 장마감 후 타법인 주식 인수를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기대감을 입으면서 더 테크놀로지가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되네요. 끝으로 맥스트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메타가 새로운 증강현실 기기인 오라이언을 공개한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해당 기기는 안경처럼 착용하는 형태로 착용한 상태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화상통화를 할 수 있고 유튜브 영상도 볼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맥스트는 최근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